아침에 눈을 떠도 서두를 이유가 없던 나이, 75. 그런 제가 요즘은 눈을 뜨면 가야 할 곳이 하나 떠오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우체국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는 길어지고 갈 곳은 줄어든다고 하죠. 오늘은 그 흐름을 조용히 바꾼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75 이순자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두를 일이 없었습니다. 느긋하게 집안일을 하고 밥을 천천히 먹고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 시간이 흘러가도록 두는 날들이었죠. TV를 켜놓고 종일 보기도 하고 그냥 괜시리 동네 마트 갔다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지요. 간단히 아침을 먹습니다.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먹고 약을 챙기고 가방을 확인합니다. 지갑이 있는지 마스크는 있는지 이런 준비를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내가 움직여야 하는 날이구나. 학교로 갑니다. 동네 초등학교입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제가 가야 할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정리됩니다. 급식실에 도착하면 앞치마를 두르고 위생모를 쓰고 손을 씻습니다. 이 동작들이 이제는 몸에 완전 익었어요.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 준비를 합니다. 식판을 정리하고 배식 준비를 하며 자리를 맞춥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할 일을 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 말이 많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섭니다. 밥을 퍼주고 국을 담고 반찬을 올려주지요. 아이들 얼굴을 보면 그날의 분위기가 대충 보입니다. 졸린 날, 신난 날, 괜히 투덜거리는 날. 조금만 더 주세요. 이거 안 먹어도 돼요? 큰 소리로 인사하는 아이, 고개만 끄덕이는 아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손주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납니다. 배식이 끝나면 정리를 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뻐근하지만 이상하게도 힘들다는 생각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일을 마치고 급식실을 나설 때면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차분합니다. 오늘도 할 일을 마쳤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천천히 걷습니다.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갈 곳이 있었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전이 나이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갈 곳이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뿌듯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요. 저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25에 결혼했고 아이 둘을 낳아 키웠습니다. 그때부터 제 하루는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집을 정리하고 아이들과 남편 챙기고. 누가 시킨 일은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그 일, 주부가 하는 일. 그게 제가 맡은 역할이었습니다. 남편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겠죠.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고 어이없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자상한 아빠였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저는 늘 뒤에 있었습니다. 앞에 나서는 일은 없었지만 빠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전업주부이자 아이들의 엄마. 그런 일들은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하루도 비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제 역할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공부를 시키는 사람이 되었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고, 걱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기다리며 불을 켜놓고 앉아있던 시간들, 그게 저의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집을 떠났을 때 집은 갑자기 넓어졌습니다. 청소는 금방 끝났고 밥은 조금만 해도 남았습니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있었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는 다시 바빠졌습니다.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봐줬고, 딸이 출산했을 때는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그때는 다시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시간도 길지는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자라고 각자의 집이 자리를 잡으면서 제가 할 일은 없어졌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가 된 후론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람들은 슬프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슬픔의 눈물보단 원망의 눈물이 더 가득했기에. 자식들은 말했습니다. 같이 살자고, 근처로 오라고.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혼자가 편해서도 있지만 눈치 보며 살기 싫어서였습니다. 그건 자식들에게도 저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일은 생각보다 더 괜찮았습니다. 자유롭고 조용했고 아무에게도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혼자 있는 편안함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니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급하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알람을 맞출 이유도 없고 서둘러야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게 처음엔 좋았죠. 누구를 깨우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루를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하루가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이제 뭐 하지? 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청소를 해도 금방 끝났고 밥을 해도 혼자 먹으니 금방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딱히 꺼낼 게 없어 다시 닫고, TV를 켰다가 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그대로 잠든 날도 많았습니다. 달력을 봐도 동그라미 쳐진 날이 몇 없었습니다. 병원 가는 날, 약 타는 날 말고는 날짜가 의미가 없어지고 있었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릴 때도 있었고, 벌써 금요일이네. 혼잣말로 중얼거리죠.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뭐 했더라? 그 질문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 날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누가 아픈 것도 아니고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게 힘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길다는 건 꼭 좋은 일만은 아니구나. 복지관에도 나가봤습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프로그램도 들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몸을 움직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건 생활비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고맙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미안했죠. 각자 살림살이도 빠듯할 텐데 받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이제 나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닐 텐데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손주 생일이었습니다. 손주에게 줄 용돈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줄 수 있는 만큼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손주가 먼저 달려 안겼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온 기분이죠. 생일 잔치가 끝나고 손주에게 봉투를 건네니 너무 좋아하면서 할머니 사랑해요 한마디. 전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같이 박수치며 웃는 며느리 얼굴이 아주 잠깐 굳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건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 하나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이 기쁨보다는 부담일 수도 있겠다는 걸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아들이 보내주는 생활비에서 조금씩 모았다는 걸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고마움보다는 미안함이 되었을 겁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맛있는 식사 시간. 다들 잘 지내는 모습이었고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몸은 괜찮은지, 병원은 잘 다니는지. 저는 늘 하던 대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병원 갈 때 누가 같이 가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다고. 그 말이 조용히 제 귀에 거슬렸습니다. 며느리는 다음엔 시간을 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혼자 다닐 수 있다고.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혼자 다니다가 길 잃을까봐 걱정된다고.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저는 길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정도로 늙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그 사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관리해야 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와줘야 하는 사람, 챙겨야 하는 사람, 그게 그들의 시선 속에 비쳐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 자식들에게 전화가 오면 가끔은 부담스러울 때도 생겼습니다. 혹시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볼까봐, 혹시 아프진 않냐고 걱정할까봐.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오라고,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한다고. 저는 핑계를 댔습니다. 이번 주는 일정이 있으니 다음에 보자고.
사실은 가기 싫었던 게 아닙니다. 손주들도 보고 싶었고 딸도 보고 싶었죠. 하지만 그곳에 가면 저는 늘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앉아있을 때도, 말할 때도, 움직일 때도 그 집에서는 제가 손님이었고 어른이었고 동시에 엄청난 짐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언제나 헤어지기 전 용돈을 주는 딸이었고 그걸로 인해 사위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서글프기도 하답니다. 이런 감정들을 감당하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때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더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집도, 더 좋은 대접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내가 가야 할 자리였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가야 할 자리, 제가 빠지면 허전해질 자리,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망설임 없이 복지관의 시니어 일자리를 신청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뭐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급식실 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기가 많은 자리라 쉽게 자리가 나지 않을 거라 했지만 그래도 신청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리가 나왔다는 기쁜 소식. 그 소식을 딸에게 먼저 말했는데 딸은 생각보다 크게 반응했습니다. 속상하다는 얼굴이었고 말투도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왜 일을 해? 지금까지 잘 지내시다 왜 그 나이에 일을 하냐고.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전 그냥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너무 속상해하며 화까지 내는 딸 이야기를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고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 너희들한테 당당하고 싶어. 딸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딸은 21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원하면 해봐. 힘들면 당장 그만두시고. 그 말이 응원이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넉넉하게 용돈을 못 드리는 미안함에 그리고 속상함 또 엄마의 노후를 힘들게 하고 떠난 아빠에 대한 원망이 합해져서 더 크게 화를 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위생관리부터 중요한 사항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첫 출근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엄청 뛰더라고요. 괜히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고 가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늦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함께 일하실 분들과 인사하며 둘러보니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막내네. 75 막내, 푹. 혼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하루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 얼굴도 일의 순서도 뚜렷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생각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아직은 나도 할 수 있구나.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너무 가볍고 신이 났답니다. 뭔가 이뤘다, 해냈다 라는 느낌 아시려나요? 75세 할머니가 출근을 합니다. 비 오는 날도 있고 몸이 무거운 날도 있죠.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말을 안 듣는 날도 있어요. 그래도 출근길은 신나게 집을 나선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야 할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만 하는 일도 아닙니다. 제가 선택했고 제가 가는 자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가볼까? 이 생각 하나가 저를 일으켜 세웁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무료함이 가득했고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새 하루가 끝나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섭니다. 저도 바쁘게 하루를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걷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비어있지 않습니다. 뭔가 뿌듯한 하루를 보냈다란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월급이라 말하기도 어색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난생 처음 제가 직접 번 돈으로 손주 선물을 사주고 아이들에게 밥을 샀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금액이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비싼 선물이라서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가 번 돈이야.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저에게 돈보다 더 큰 것을 줍니다. 누군가의 도움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하루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 이 나이가 되면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줄고 갈 곳은 사라지고 기다리는 사람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에게도 미안해질 때가 있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나. 그런데 자리가 하나 생기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 그게 75인 저에게는 가장 큰 월급입니다. 혹시 요즘 아침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바쁘게 움직일 일을 찾아보세요. 꼭 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꼭 돈을 벌어야 하는 일이 아니어도 되겠죠. 대단한 역할이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여기로 가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한 자리가 사람을 다시 살게 합니다. 저는 내일도 갑니다. 제가 갈 수 있는 날까지 갈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 그게 매일 나를 살게 하고 설레게 한다는 것. 그게 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괜히 마음에 남으신다면 그건 아마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해서일 겁니다. 우리는 늘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한 번쯤 이렇게 묻고 싶어지죠.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일까? 그 질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아직 삶 한가운데 서 계신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존재만으로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우체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뵐게요.